예, 마리구님 반갑습니다. 예, 권미자님 반갑습니다. 예, 향향님 반갑습니다. 예, 이옥선님, 윤미숙님 감사합니다. 중국이 말이죠. 예, 미국한테 시진핑이 대들었다가 굉장히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7분의 1로 줄어들었답니다. 한때는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던 중국 돈이 쓸쓸하게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들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중국의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외국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중국 시진핑이 겁대가리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덤빈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고, 미국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1980년대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미국 시민들이 미국 그 도로를 달리는 또는 주차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를 그 망치를 들고 깨 부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니네들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어, 이런 분풀이였죠. 그런데 미국이 예, 일본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죠. 그리고 다시 미국이 1위의 국가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시진핑이 멋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아주 큰 코 다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개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물건을 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미국이 가진 힘은 뭐냐?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소비해 주지 않으면 중국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봤자 중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물건을 수입해 오지 않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또는 인도 같은 데로 수입을 바꿔버리고 중국 물건을 하나도 사주지 않으면 중국은 그날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힘은 바로 그러한 데서 나옵니다. 물건을 사주지 않는 힘,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내렸고 미국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간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행동을 하죠. 특히 중국이 미국의 첨단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금지시켰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중국이 첨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발맞춰서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중국의 투자를, 특히 첨단 산업에 대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됐죠. 그것도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그 죄목으로 그렇게 잡힌 건데요. 하여간 지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침을 하면 중국은 감기가 걸리는 정도로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2%나 감소했답니다.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미국으로부터 훔쳐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관세 부과와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를 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 제한을 가한 거죠.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그 미국은 이제 그 FIRRMA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구별 없이 모두가 찬성한 것이고요.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회의원들은 일치 단결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은경님 반갑습니다. 예, 샤론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현은경님. 예, 이호진님 예, 반갑습니다. 네, 김숙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은 완전히 깨갱 죽여놓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죽여버리려고 하죠.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미국을 위해서는 살릴 거고, 미국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은 죽여버리겠죠.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진핑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못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전쟁으로 시진핑이 많이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을 북한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지금 믿을 것은 중국 시진핑을 믿지도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은 깨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고 전혀 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한테 붙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재인한테 붙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2017년, 2018년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도 3번인가 만나고 부지런히 만났죠. 그리고 문재인하고도 3번인가 부지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요즘에는 말이죠.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하고 뭐 회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2차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여기에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게도 지금 아무 말을 못하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아주 그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게서도 지난번 그 초계기, 동해안에서의 초계기 사건으로 아베 일본 총리가 문재인을 거의 취급도 안 합니다. 이번에 미국 2차 회담이 열리는 데 있어서도 문재인은 아무 말도 신문이나 방송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는 문재인이 김정은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를 제공을 했는데 올해 몇 달 동안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의 2차 회담을 앞두고도 문재인이 뭐 얘기한 거 어디 뉴스에 안 나옵니다. 미국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은 완벽하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요즘에 신문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특징이냐면 문재인은 경제 얘기밖에 잘 안 해요. 무슨 소상공인을 만난다, 자영업자를 만난다, 무슨 기업인들을 만난다,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 좋아하는 것은 북한 이야기,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북한 얘기, 북한만 관심이 있었어요, 문재인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문재인은 완전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톨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살 길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살 길은 김정은의 목숨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런 사람. 자, 이번 2월 27일 베트남에서 회담을 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요. 자, 중국인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손에 있어. 북한은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계획안을 제시를 해야 좋은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북한은 살 수 있다. 북한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슨 뭐 뻗땡기든가 뭐 협박을 한다든가 결정 권한이 김정은한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처럼 북한을 제재하는 거,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에서 미국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절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칼 끝에 서 있는 것은 김정은이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이번 미국 2차 회담에서 반드시 뭔가 새로운 계획안을, 새로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내놔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미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처음에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갔을 때 몰래 석탄을 주고받고 몰래 쌀도 갖다 주고 몰래 뭔가를 많이 갖다 줬는데 지금은 그게 다 틀어막혀서 문재인은 아무것도 북한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문재인은 완전히 파산을 아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한국 은행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버리면요. 대한민국은 또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북한에다가 퍼다 줄 생각을 아예 못 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도 점점 더 힘든 거죠. 문재인이 가져다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어저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국정연설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 여론 지지, 국정연설 지지율이 거의 뭐 70% 정도로 호감을 받는 훌륭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만 공개했고요.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있는 그 민주당의 척 슈머라는 상원 의원은 왜 북핵을 얘기하지 않았냐? 너 쇼하지 말어.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건 뭐냐? 지금 현재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지금 미북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실무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평양에 가서 실무회담을 하는 비건 대표가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재량권을 준 거죠. 이 실무회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란 말을 잠시 보류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쓰는데 또는 조선일보나 이상한 데서 그렇게 쓰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남의 흠집을 잡으려는 사람은 이해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 지금 문재인이 유엔의 안보리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할 거다. 지금 그런 뉴스가 일본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유엔이 대북 제재를 했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계속 어겼죠. 대북 제재를 어긴 죄로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을 문재인을 고발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미국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유엔에서 그 대한민국을 비난을 했어요. 그 제재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석유 같은 거를 배에 실어다가 북한에다 갖다 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을 고발하려고 한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 끌려다니기만 해야 돼. 그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도시락 나눠주는 거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도시락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쇼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뭐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풍수 지리적으로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풍수 지리서를 따지는 거는 이거 미신입니다. 미신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 오방구술한다. 그래가지고 없는 거짓말 만들어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난도질을 했죠. 무슨 풍수지리를 따집니까?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밖에 궁상 떨고 있지 않는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도시락이나 옮기고 풍수가 뭐가 안 좋다는 등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은 딸이 외국으로 도망간 거냐, 외국으로 이민을 간 거냐, 일본 신문에 딸이 도망갔다고, 도망 이렇게 했죠. 문재인 딸 해외 도망 이런 기사가 나오고 2월 2일 석간 후지신문에 나오죠. 한국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도망갔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문재인은 작년 인도 7월 달에 인도에 갔을 때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딸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미 문재인 딸이 동남아로 가 있는데 한국에 마치 있는 것처럼 문재인이 거짓말을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 하여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